안녕하세요. 자, 오늘 노점상을 한번 차려봤어요. 어떤 노점상이냐, 제가 영상을 쭉 촬영하면서 요 근래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 우리 초급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 소프트 베이트, 뭐 흔히들 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웜들, 가끔가다 필드에서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걸 보면 좀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 정확하게는 소프트 베이트입니다. 웜은 길다란 소프트 베이트를 가지고 웜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소프트 베이트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소프트 베이트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보고, 자, 언젠가는 소프트 베이트, 좀 다양한 소프트 베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어떤 상황에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던 찰나, 오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만한 그런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그로 사용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저 역시도 많이 사용하는 쉐드 스타일입니다. 쉐드. 자, 보통 이렇게 생긴 걸 쉐드 스타일인데, 야마 쉐드 5인치 얘는 제가 시즌 중에 본 시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수면에 수초가 있어서 채비를 안으로 못 넣을 때, 혹은 물속에 작은 수초 기둥들이 있어서 밑걸림이 많이 생겨서 싱커가 있는 채비를 운영을 못할 때,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 베이트가 무게가 10g이 넘어요. 그래서 싱커 없이도 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싱커 리그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가 한 5인치 정도 되면 바늘의 크기도 4제로 내지 5제로 정도, 아주 사이즈가 큰 옵셋훅, 앞쪽에 뭐 코일이라고 하죠. 코일, 스프링 같은 코일이 달려있는 그런 스타일의 바늘을 통해서 노싱커 리그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곳처럼 수초가 막 이렇게 듬성듬성 올라오고 중간중간 이제 알짜리를 찾으러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베스들 상대로 아래에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블레이드 리그라고 하고, 뭐 파워 스핀, 그런 바늘을 이제 사용을 해서 위에 한 5인치 정도 아주 볼륨감 있는 이런 쉐드를 통해서 이제 낚시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 베이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로드는 한 미디움 헤비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바늘이 커지고 소프트 베이트 커지고 라인이 두꺼워지면 낚싯대도 단단해야 됩니다. 한 미디움 헤비급 정도 사용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일단 본 시즌 들어가면 수면에서 입질이 있을 때는 수면에서 버징을 하시고, 지금처럼 시즌 초반에는 싱커가 있는 파워 스핀 같은 그런 바늘을 통해서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반짝반짝거리면서 중층에서 아주 느리게 스위밍, 릴링 액션을 할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즌에 평지형 저수지 혹은 수초가 올라오는 장소는 어디든지 사용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큰 베스들도 많이 낚을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 두 번째, 자, 이거 슬랩스틱이라는 소프트 베이트인데, 자, 여러분들 저크 베이트라는 얘기 잘 아실 거예요. 미노우라고도 하고 뭐 저크 베이트라고도 하는데, 소프트 저크 베이트라고는 잘 못 들어봤을 거야.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 초급자분들은 뭔 소리 하는, 저크 베이트는 무조건 딱딱한 하드 베이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소프트, 부드러운 재질의 저크, 불규칙한 다트 액션이 나오는 소프트 베이트 웜입니다. 지금 이곳처럼 이렇게 수초가 많은 이런 장소에서 하드베이트 미노를 넣으면 트래블 훅에 계속 이물질이 걸려요. 그래, 그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불규칙한 다트 액션이 먹히는데 트래블 훅이 달려있는 하드베이트는 자꾸 이물질이 걸려서 운용이 안 될 때 사용을 하는 노싱커, 싱커 없이 사용하는 소프트 저크 베이트입니다. 보시면 얘는 앞쪽에 물의 저항을 받는 어떤 게 없어요. 테일도 없고 일자예요. 일자라는 게 뭐냐면 물의 저항을 안 받고 이 웜이 갖고 있는 불규칙한 이런 액션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웜의 저항을 적게 받는다. 웜의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웜인데 소프트 베이트인데 미노우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저크 베이트, 노싱커 리그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뭐 프리리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웜이 좀 통통하죠. 이게
통통하기 때문에 깊은 수심을 노리는 드랍샷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수초가 완연히 올라오기 전 혹은 수초가 올라오더라도 듬성듬성 중앙에 공간이 있을 때, 민호를 사용을 못할 때 민호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바로 소프트 저크베이트라는 겁니다. 자, 노싱커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0g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미디움 헤비보다는 한 미디움 정도 로드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통통한 이런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 특히나 이제 노싱커로 사용을 하실 때는 옵셋 훅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갭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바늘의 선택은 웜의 두께입니다. 웜의 두께, 그리고 웜의 길이를 보시고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여기 6cm라면 바늘 길이는 한 2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는 스트레이트 계열의 소프트 베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은 어떤 채비에 사용을 하셔도 무난한데 웜의 무게가 별로 안 나가요. 웜의 무게가 별로 안 나갈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바로 봉돌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 자, 봉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채비가 뭐냐, 프리리그나 드랍샷이죠. 프리리그를 사용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고, 요렇게 이렇게 주름이 있는 요런 소프트 웨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정지했다가 딱 움직일 때 이 주름이 물의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으면서 수류를 일으켜요. 물의 파장을. 이 소프트 웨이트 웜 자체만 해도 호기심을 갖지만, 그 불규칙한 수류에도 베스들이 호기심을 이제 많이 갖기 때문에 입지를 받고, 자, 요런 스타일의 길쭉한 가는 스타일의 요런 웜은 활성도가 떨어지는 좀 가을 시즌 깊은 수심에 있는 베스들을 노릴 때 드랍샷에 이용을 하셔도 좋은 스타일이고, 뭐 프리리그 같은 어느 정도 얕은 수심을 이용하는 채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전천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은 넷꼬리그, 요 중앙에 오링을 하나 달아서 앞쪽에 싱크를 받고 이렇게 넷꼬리그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옆구리 깨기를 해서 카이젤리그도 사용해 봄직하죠. 양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고 중앙이 가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전천후라고 보시면 되고, 꼭 한두 봉씩은 챙겨서 낚시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스타일의 웜입니다. 같은 스타일의 웜인데 옆에 보면 여기 플로팅이라고 써 있어요. 자, 플로팅 뭐냐, 요 비중 자체가 무겁지 않아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거, 물 위에 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쪽에 뭐 싱커나 바늘이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가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꼬리를 위로 이렇게 비중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제 고기들의 입질을 받는 그런 스타일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플로팅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를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 그 특별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닥이 좀 지저분해서 뭐 이물질이거나 뻘이 많을 때 싱커가 있는 채비를 사용을 하거나 오래 정지를 해뒀을 때는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요 소프트 베이트가 갖고 있는 플로팅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장애물 위에 살짝 걸쳐 놓던가, 아니면은 물 속에 있더라도 요게 장애물에 안 묻히도록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 입질이 들어올 때 플로팅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를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드랍샷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리그, 요런 스타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늘의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 이 웜 자체가 가볍다 하면 싱크가 있는 채비에 사용을 하시면 적절하실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부터 플로팅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플로팅이라서 무조건 잘 무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플로팅 성질을 갖고 있는 소프트 베이트들의 이제 공통점이 보면, 플로팅만을 강조하는데 기본적인 웜의 형태, 크기, 이런 걸 보시고 필드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플로팅 웜으로도. 자,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뭐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시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보통 이 옆에 있는 가지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일반 스트레이트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뭐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쪽에 바늘을 꽂아서 뭐 프리리그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바늘을
요쪽에 꽂을 수도 있어요. 요쪽에. 앞쪽에, 요쪽에 바늘을 꽂고 앞에 싱크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네꼬릭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요게 보면은 뭐 딱히 이게 뭐 연상이 되는 게 없어요. 물고기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우리는 베스 입장에서 꼭 벌레처럼 생기거나 물고기처럼 생겨야 입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입질을 받기 때문에, 또 손이 많이 탄 필드나 좀 어느 정도 밑걸림이 많은 그런 장소에서 바늘 끝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요런 좀 독특한 웜을 한번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요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를 한번 사용해 볼 예정인데, 한번 사용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호그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뭐 크로우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전년도 제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고, 여기 보면 사람 얼굴이 하나 있죠. 여기 타쿰이라고, 프로페셔널 셀렉트, 미국의 BASS 엘리트 리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일본 프로 선수예요. 이분이 프로듀싱을 한 그런 이제 소프트 베이트인데, 우리나라 필드에서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제가 고3지에서도 사용을 해봤고, 여기저기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뭐 프리리그, 텍사스 리그, 뭐 이런 채비에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는 한 2가지 정도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프리리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면서 물에 저항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혹은 커버, 빡빡한 수초라든지 나뭇가지, 잡목가지가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뚫어내려야 될 때, 볼륨감이 있는 애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그런 모양을 연출을 할 때, 앞쪽에 무거운 총알 싱크를 하나 박아서 텍사스 리그로 사용을 했을 때도 좋은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형태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앞쪽에 뭐 집게발이 달려있든가, 아니면은 얘처럼 앞쪽이 좀 넓적해서 물에 저항을 많이 받던가, 일단 굉장히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 필드에. 이런 것들도 한번 프리리그라든지, 아니면은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난 좀 큰 사이즈를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댐권이나 아니면 장애물이 많은 그런 필드에 가셔서 사용을 해봄직한 그런 소프트 베이트인데, 추천 제비는 프리리그나 텍사스 리그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소프트 베이트는, 자, 보시면 더 트레일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채터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에 트레일러를 달아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트레일러를 다는 이유는 뭐냐, 스피너 베이트나 채터 베이트가 갖고 있는 본연의 무게보다 무게를 더해서 더 멀리 던지기 위해서, 혹은 바늘 부분에 이렇게 이제 소프트 베이트를 달아서 더 큰 어필을 하기 위해서 다는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야들야들하죠. 이렇게 물속에서 뭐 채터 베이트가 진동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떨려서 베스들의 호기심과 공격력을 자극을 합니다. 자, 스피너 베이트 트레일러도 전용 트레일러를 보면 뒤쪽이 이렇게 굉장히 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뒤쪽이 얇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쪽에서 진동을 만들어내면 그 떨림을 뒤쪽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일러 전용으로 나온 소프트 베이트들은 이렇게 뒤쪽이 얇다라는 거 유념을 해 두시고, 내가 지금 트레일러를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 트레일러를 다는 게 조금 더 어필이나 캐스팅 면에서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이렇게 트레일러 전용 소프트 베이트를 한번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터 베이트를 사용을 할 때, 지금 시즌에 많이 사용하는데, 채터 베이트를 사용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트레일러입니다. 물색에 맞춰서, 물이 흐리면 좀 이렇게 형광색, 흰색 계열, 좀 물이 맑을 때는 내추럴, 뭐 워터멜론 계열을 사용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트레일러 소프트 베이트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뭐 프리리그나 다른 낚시에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제 트레일러 전용으로 나왔다라는 거, 뭐 스피너 베이트나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채터 베이트나 이런 채비를 사용을 하실 때 한번 트레일러로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뭐 여러가지 소프트 베이트들, 뭐 리깅하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채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낚시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웜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예가 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스타일의 웜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리깅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사용을 하면 좋을 건지 그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도 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좀 깊게 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설명을 해 드리고, 오늘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다가오는 봄 시즌 손맛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